자, 이번 시간에는 광해군 할 텐데 쉬는 시간에 우리가 너무 수다를 많이 떨었어요. 현장에 나오시면요, 예, 별거 다 물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뭘 물으셔도 저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재밌게. 예. 그래서 현장에 나오시면 더 좋다는 거, 뭐 인강도 나쁘진 않은데 광해군, 오늘 숙제는 못 뻔하겠죠. 예, 선조 정리, 광해군 정리 뭐 이런 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조 정리할 때는 두 가지로 정리하는 겁니다. 정치에서 분당 정치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정리하는 거 순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광해군 첫 번째 뭐 생각납니까? 중립외교입니다. 자, 광해군 중립외교는요, 크게 두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광해군의 중립외교 상징적인 인물 있죠. 뭡니까? 외우셔야 되겠죠. 뭐야? 강홍립입니다. 자, 강홍립이 그 명나라의 요청을 받고 어때요? 구원병을 보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도를 살짝 그려보면, 자, 여기쯤에 이제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여진 아이들이 세력을 키워서 후금을 세우는 건데,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 마리정상하고 한 요 정도 요동 지역 정도까지 관할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얘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명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해? 이들은 뭐 해야 돼? 응징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국이 뭐야? 세상의 중심이다. 뭐라고요? 중화라고 하는데 오랑캐한테 처음 맞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다른 애들만 어머 쟤 장애인이구나, 비읍시우시구나, 그리고 어떻게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응징할 수밖에 없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명나라가 명나라는 1368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1644년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 여진이 후금을 세운 게 몇 년이라고요? 1616년이야. 그러면 망하기 직전이란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명나라는 지금 맛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후금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혼자 힘으로 얘들을 어떻게 공격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누구도, 명나라도. 그래서 혼자 못 때린 걸 아니까 조선한테 어때요? 헬프미라고 하는 거야. 명나라는 이럴 자격이 있지. 왜? 도와줬잖아. 임진왜란때 목숨을 살려줬다고 우길 수 있잖아.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있긴 했지만 육지에서는 어때요? 명나라 군대가 없었다면 물리치기가 힘들었겠지 당연히.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마시가고 있는 명나라와 성장하고 있는 후금 사이에서 왕이 누구야? 광해군이야. 자, 광해군은 1608년에 왕이 되고 1623년에 쫓겨난다고. 근데 봐봐, 딱 그 사이 1616년에 뭐야? 후금이 생긴 거야. 자, 후금이 원하는 건 뭘고 명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후금은 우리 조선이 뭐 하고 있으면 어떻게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 프리즈. 이걸 원하는 거야. 왜? 1대1로 맞짱 뜨면 어때요? 이길 자신이 있거든. 근데 명과 조선이 손을 잡으면 후금 입장에서 어때요? 알잖아. 6시 방향에 등 뒤에 적을 두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금은 조선이 원하는 게 프리즈. 가만히 있어. 이거고 명나라는 뭐야? 도와줘. 이거야.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생각해봐.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운데 가만히 있어. 중립을 지켜라는 게 누구의 요구야? 후금의 요구였던 거야. 그러면 중립외교는 누구 입장인 거야? 후금의 입장을 들어주는 게 중립외교야. 근데 이게 결정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생각을 해봐. 일단 심정적으로 어때요? 조선은 사대부가 세운 나라고. 뭘 가장 중시한다 그랬어? 의리. 그래. 왜 내가 조선 시작할 때 사대부 설명하고 의리, 명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모르면 조선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의리, 명분, 이게 가장 중요한 나라 조선에서. 일단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권력을 빼앗기 위한 거지.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어때요? 자기가 옳다고, 상대의 붕당이 어때요?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광해군의 반대편 입장에서는 뭘 지켜야 된다? 의리를 지켜야 된다. 하지만 이걸 핑계로 뭐 한다고요? 권력을 잡고 싶은 거고. 광해군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 잘 봐요. 이거 어려운 게, 중립외교가 되게 어려운 게, 명나라가 맛이 갔다고는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강국이었잖아요. 후금이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어때요? 이건 우리가 전통적인 고정관념 뭐야? 오랑캐잖아. 그러니까
이쪽 편을 드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 광해군은 그래서 구원병을 보낼 때 강홍립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보내기 싫었어. 그래서 명나라가 여러 번 구원병 요구를 합니다. 근데 광해군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보냅니다. 사실은. 어떻게 안 보냈냐. 첫 번째가 뭐냐면 형 임진왜란때 보셨잖아요. 우리 조선 군대는요. 식충입니다. 그냥. 밥벌레입니다. 아니 얘들한테도 섬나라 외놈들한테도 졌는데 그래서 형이 안 도와줘서 우리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후금 저 잘 나가는 무서운 애들한테 우린 도움이 안 됩니다. 명나라가 그래도 보내. 또 보내라고 하니까 이번에 외교 문서의 트집을 잡습니다. 이거 국방부 장관이 보낸 문서네요. 제가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왕인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 문서에 써야 돼? 안 돼. 황제님이 사인이 없잖아요. 알았어. 사인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시간을 끌어요. 그러자 명나라가 마지막 최후 통첩합니다. 이번에도 구원병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후금을 공격하기 앞서 에피타이저로 너부터 털어버리겠다. 이젠 선택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명나라는 뭘 원했냐? 광해군은 왜 이렇게 했냐? 이유가 있어요. 광해군은 전쟁을 직접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또다시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대비를 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뭘까요? 우리가 전쟁 초창기에 일본군의 조총 때문에 엄청 괴로워했잖아요. 그래서요. 전쟁 끝나고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무려 5,000명의 최정예 조총 부대를 양성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아주 격렬한 문화 교류잖아요. 우리도 조총 만듭니다. 전쟁 말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본 애들 항복한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항외라 그래. 낙가무라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때리는 거. 조총 만들어. 만들어야지 어떡할 거야. 죽기 싫으면. 거꾸로요. 우리 조선 군인들도 어떡한 항복한 애들 있겠지. 걔들 때려가지고 우리 조선에 대포 만드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교류될 수밖에 없어. 전쟁은. 그래서 우리도 최정예 조총부대 생각해봐. 조총 만들어야 되지. 총알 만들어서 연습해야 되지. 이거 좋게 대우 좋게 줘. 월급 많이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도 광해군이 이걸 정말 열심히 해. 이걸 명나라가 한 거야. 왜? 우리 조선에도 명나라 첩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때니까. 지금도 어때요? 검은 머리 외국인 있잖아. 이때니까. 그래서 명나라 이걸 보내라고 한 거야. 근데 광해 입장에서 정말 애지중지 자기 자식 같은 인류 애들을 보내서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 의미 없는 전쟁에. 그래서 지휘관을 누구를 보내냐? 육사 출신 보내면 절대 안 되겠지. 육사 출신 딱 가서 임전 못해 막 이러면 어떻게 해? 바보지.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남의 나라끼리 전쟁인데 막말로 이기는 형 우리 편인데. 그래서 강홍립은 무관 출신 아닙니다. 문반 출신이고요. 군사 지휘한 경험 없습니다. 근데 왜 강홍립을 보낼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어가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생 꼬인 사람이 강홍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가서 독자적인 작전을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뻔히. 명나라 군대 배속이 돼가지고 작전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명나라 군대 지들끼리 뭐라고 막 작전 회의를 하고 할 거 아니야. 이걸 통역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네이티브 수준의 뉘앙스까지 다 챙기는 건 다르다고 판단한 거야, 광해군이. 너무 당연한 판단이죠. 그래가지고 강홍립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 나가서 열심히 우리 대국을 위해 싸우다 죽어라. 그게 아니고 향배를 보아 결정하라. 뭐야? 분이 파악 잘해라. 왕이 공식 회의서사에서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조선 정부 안에도 뭐가 많다고. 명나라 첩자들이 많이 있는데 애들이 바로 카톡 때릴 텐데 우리 임금이 막 청나라 후금한테 붙으라 그랬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 정도 했으면 왕으로서 할 말 다 한 거잖아. 그래서 강홍립이 13,000명 정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명나라 입장에서 어때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우리 조선부들 제일 앞에 세워요. 총알바지. 왜냐면 이 만주는 왜 여기까지 몰라. 만주는 자 노래 불러봐봐. 광활한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이게 나왔겠다. 만주 벌판이지. 벌판인데 후금 기병이지. 기병 벌판은 막다리 스피드가 장난 아니겠지. 이거 잡으려면 뭐야? 조총부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 조선의 조총부대를 그렇게 애원을 했던 거야. 우리가 원래 뭘 잘해? 쏘고 이렇게 봐봐. 올림픽 가서 우리 금메달 따는 거 봐봐. 뭐 양궁, 사격, 펜싱. 우린 정말 호전적인 민족인 것 같아. 금메달 따는 이거밖에 없어. 육상 이런 거 못하잖아. 다시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 부대가 갔는데 맨 앞에 세우는 거야. 이게 이제 자 공무원 문제는 어렵게 나오잖아. 전투 이름이 뭐야? 시마, 사르후 전투 또는 시마 전투, 또 뭐 부차 전투. 이런 명칭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실제로 급수가 올라갈수록 이게 나오고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사르후 전투 또는 심화 전투, 부차 전투. 이거 딱 나오면, 강홍립 딱 나오면 이게 뭐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중립이에요. 여기서 이제 3,000명 이상이 전사합니다. 3,000명 이상 전사하니까 강홍립이 뭐 할 명분이 생겼어. 항복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금 누르한 차례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강홍립이 형식적으로 거기서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지만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조선의 광해군에게. 그래서 우리 조선은 어떻게 한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중립외교를 잘해서 군인이 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야? 군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되죠? 나중에 반정, 쿠데타의 빌미가 됐다는 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자, 첫 번째 요걸 중립외교를 했죠. 또 하나,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걸, 모물룡의 가도 주둔. 하늘 들어봤죠? 모물룡 어떤 오빠야? 그렇죠. 원래 이 명나라 요동지역을 지키는 장군이었어. 근데 요동지역을 누구한테 뺏긴 거야? 후금한테 뺏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네 나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이 시기는 잔당들 데리고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1622년이야. 근데 이게 왜 여러분 알아야 돼? 기출문제 나왔단 말이야. 알아야 된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왔을 때 광해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가근 불가원이야. 너무 홀대하지도 않고 너무 환대하지도 않고 그냥 최소한의 먹을 식량 정도만 주고 철산 앞바다 가도 섬에 가서 여기 사세요 이랬다고. 근데 얘가 뭘 주장하는 거야? 후금을 박살내겠다 라고 주장하는 허언증 환자야. 진짜 허경영증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런 허언증 환자를 이걸 생각해봐. 되게 애매하잖아. 중립외교하는 입장에서 명나라 장군이잖아. 얘를 어떻게 하나? 완전히 어때요? 환대해가지고 막 식량 막 주고 무기 작 주고 이러면 후금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겠지. 근데 얘를 너무 박대해가지고 어때요? 꺼지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명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러니까 어때요? 철산 앞바다 가도란 섬에 주둔하게 하고 최소한의 식량만 주고 뭐 큰 문제 없이. 이게 광해군이 무슨 얘기야? 중립외교야. 여기까지는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에 외교는 천재다 광해군이. 내치는 바보다. 이런 표현들을 전공자들 사이에서 합니다. 외교 천재, 내치 바보. 뭔 소리냐? 이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북인. 정확히 말하면 북인도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었었거든. 강경파가 대북이었어. 북인의 대북의 여기서 나타난 비극이 나오죠. 혹시 들어봤나? 뭐지? 폐모살제. 자, 여기서 이제 이거 폐모살제 연락 외운다고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폐모가 누군지 알아야 돼. 누구? 임목대비. 살제는 누구야? 알아야 되는데. 영창 피아노 아니겠지 설마? 미안해. 영창대군. 이때 이제 이걸 뭐라고 해요? 이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걸 개축일기라고 하거든. 1613년이 개축년이거든. 개축옥사라고도 하고요. 사료에 개축일기라고 나온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할 테니까 듣기만 해요. 이 모든 것은 다 선조 때문이야. 선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조한테 퍼스트 부인 중전 마마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생산을 안 하니까 선조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세컨드 1, 세컨드 2 이거 어떻게 외우니? 공빈 김씨, 인빈 김씨 말고도 많아. 외우는 거 아니겠지? 우리 집안 족보도 못 외우는데 뭐 남의 집안 족보를 왜 외워? 여기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임해군인 거야. 둘째가 광해군이야. 이제 아는 사람 나왔다. 여기는 그냥 너무 많아. 이 사람은 볼 때마다 배가 불러 있었다 그래. 이 아줌마가 죽었거든. 선조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아줌마. 그 중에 하나들이 정원군이야. 나야 정원군. 그 정원군의 아들이 능양군이고 얘가 나중에 인조가 되는 거야. 몰라도 된다. 내 아들이 왕이 된다니까. 다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다가 선조 어떻게? 중전마마가 죽었거든. 그러자 선조가 너무 기뻐하면서 F1을 다시 맞아들인 거야. 문제는 이때 선조가 50대야. 10대랑 결혼했어. 더 놀라운 건 아들을 낳았어. 이게 좀 전에 봤잖아. 뭐야? 영창 대군.
이상하지? 여기서는 뭐야? 대군은 얘는 군이야. 이유를 알겠죠? 여기는 뭐야? 중전의 자식이야. 여기는 뭐야? 처벌의 자식이야. 여기서 딸이 태어나면 땡땡 공주. 여기는 땡땡 옹주가 되는 거야. 알겠지? 상극 볼 때 엄마한테 설명해 줘야 돼? 엄마는 이쁘면 공주, 못생기면 옹주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옹주가 이쁠 가능성이 훨씬 많아. 왠지 알겠죠? 공주는 중전을 고를 땐 첫 번째가 미모가 아니잖아. 첫 번째 집안, 성격,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후궁을 고를 때는 이제 뭐 집안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야? 안 이쁜데 후궁을 왜 드릴 거야, 왕 입장에서. 그래서 옹주들이 이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영조 때도 보면 화환 옹주라든가 옹주들을 영조가 굉장히 이제 이뻐라 하죠. 중요하지 않아요? 선조가 1608년에 죽거든. 이 아이는 1606년생이야. 얼마나 무책임한 애비야. 몇 살 때 죽은 거야, 애기가. 애기 때 죽은 거지, 완전. 이제 겨우 막 이유식 먹고 옹알이 할 나이에 애비가 죽었어. 근데요, 선조가 죽었으니까 왕위 계승 1순위는 얘지. 왜? 적자잖아. 1순위, 여기가 뭐야? 2순위, 얘가 뭐야? 3순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누가 왕이 됐다고? 3순위로 광해군이 왕이 돼. 왜? 옹알이 안에는 왕으로 앉힐 수가 없잖아. 전쟁 끝나고 막 혼란스럽고 결정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전하 윤하여 주시옵소서. 옹알 읽었으면 뭔 정치를 하겠어.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럼 2순위가 임해군인데 얘는 성격이 지랄마다. 왕될 자질이 1도 없어. 얘가 얼마나 성격이 지랄마냐면 임해군하고 순하군이와 함경도 지역에 있다가 얼마나 백성들한테 피해를 줬는지 실록에는 기록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왕자를 잡아서 일본군에게 투척을 해버려. 가지세요. 진짜 그 정도로 쓰레기 오브 쓰레기야, 인성이. 그러니까 얘를 왕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3순위로 뭐야? 광해군이 왕이 된 거야. 문제는 뭘까? 광해군과 손잡은 붕당이 북인이라 그랬지. 아까 봤지만 북인은 다수파, 소수파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파 북인 정권과 3순위 광해군이야. 불안해, 안 불안해? 엄청 불안할 수밖에 없지. 왜? 자기보다 앞선 순위들이 살아있다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붕당이 쪼개졌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붕당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 숫자 많은 붕당이 언제든지 1순위와 2순위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를 몰아낼 수 있다는 거. 이미 중종반정 해봤거든, 조선이란 나라가. 이 사람은 큰 위협은 아니겠지. 문제는 얘지. 얘가 왕이 못 된 건 문제가 있어서 아니야. 그냥 단순히 어려서 왕이 안 된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무럭무럭 자라. 좀 죽어주면 고맙게. 죽어주면 고맙겠는데 전염병도 안 걸리고 무럭무럭 자라주는 거야. 계속 불안하지 않을까? 당연히 불안하겠지. 어떻게 한다? 형 미안해요. 의문사. 죽인 게 확실합니다. 이조편이 죽였고요. 친형도 죽였는데 그럼 이복 동생은 못 죽일 거 뭐 있어? 영모를 꾸민다는 구실로 강화도로 귀양을 보내. 뭐 애기가 영모를 꾸며 옹알옹알 영모 뭐 이랬을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1613년이니까 우리 나이가 한 8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죽어줬으면 괜찮은데 안 죽은 거야.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 어때? 왕을 안 치고 수렴청정하고 이래도 되는 거거든. 왜? 엄마가 젊잖아. 그래서 강화도를 귀양 보내놓고 강화부사가 방에 딱 가둔 다음에 계속 불을 뗍니다. 대군마님 추우시죠? 방문은 다 못 지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때요? 증살. 쉽게 말하면 찜질방에 여러분 아빠 여러분 넣어놓고 계속 온도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증살돼서 증기로 죽었다. 손톱 밑에 새까맣게 타더라. 너무 심하죠. 죽일 거면 그냥 깔끔하게 죽이든가 고통스럽게. 문제는 이 아줌마지. 임목대비죠. 광해군 입장에선 아버지의 새로운 부인이니까 뭐라 불러야 돼? 새엄마잖아. 문제는 나이가 광해군이 더 많아. 왜? 워낙에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근데 매일 아침 문안 인사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니까. 너 같으면 하겠니? 되게 서로 껄끄럽지 않겠니? 이 아줌마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왕 되기는 그냥 비참하게 죽었고 둘 사이가 어때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 대북 정권 강경파들은 임목대비죠. 죽이자 그랬어. 근데 광해군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에서 뭐 했다고요? 패했다. 그게 폐모야. 그리고 동생을 뭐 했다? 죽였다. 이게 개축년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개축옥사. 이걸 기록한 사료를 개축일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반대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조선은 뭐라고? 의리.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돼.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한다? 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안으로는 그렇지. 밖으로 어때? 우리가 부모처럼 섬기는 나라 누구야? 명나라를 배신한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어때요? 광해군의 쫓겨나는 반정의 엄청난 빌미가 됐지. 또 하나는 북인의 정권 독점. 이건 뭔 소리겠어. 다른 붕당한테는 권력을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지들이 다 독점을 하는 거야. 이건 있잖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북인들이 생각이 좀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름한 장관, 예를 들어서 뭐 공조 판사라든가 별로 실권 없는 장관 있잖아. 이런 거 서인이나 남인에게 하나 줘야 돼. 그리고 저기 우의정쯤 되는 정승 있잖아. 하나 서인이나 남인 하나 딱 줘봐. 그러면 서인과 남인 중에서 무슨 생각하냐 사람들이. 다 선배들이 지배층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정권 하에서도 어떻게 한다? 내가 정성 판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 과격한 작전, 과격함보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걸 뚫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겠지. 안전하잖아. 근데 그걸 다 막아버리면. 무슨 생각이겠냐, 서인과 남인. 어차피 이 정권에서는 틀렸어. 이 생 망이야. 이번 생은 망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엎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누구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과격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무슨 법을 시행해? 대동법이잖아. 즉위하는 해에 1608년에 이 원익 한백겸의 건의로 경기도 일대 무슨 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요? 대동법이야. 대동법이 뭔지 알잖아. 가가 호 내든 호세가 이게 무슨 세로 바뀌는 거야? 결세로 바뀌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1결당 몇 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가가 호 내는 세금이 뭐야? 토지세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조선시대 부잣집과 가난한 집 어때? 얘 조선시대 무슨 부동산 투기했겠냐?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은 뭐야? 큰 집이 한 채 있다는 뜻이야. 조선시대 가난하다는 얘기 뭐야?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다는 뜻이야. 그럼 재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지. 쉽게 말해서 이재용도 집은 한 채고 우리도 집은 한 채인 거잖아. 근데 세금 내는 양은 어때요? 똑같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야? 이재용이 담배 한 갑을 사나 여러분이 담배 한 갑을 사나 어때요? 똑같은 양의 세금을 내는 거 아니야. 액수에. 이거야. 그럼 빈부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게 뭘로 바뀌면 이건 이제 결이니까 토지 면적이지. 요즘 말하면 소득이야. 소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세금이 달라지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이걸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북유럽 같은 데는요. 교통신호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 딱지 끊잖아. 소득에 따라서 벌금량이 달라집니다. 벌금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벌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징벌이 돼야 되는 거잖아. 부담을 느껴야지 그걸 그 범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벌 회장님 운전기사를 얘기 들어보면요. 뒤에서 앉아서 야 쏴 이러면 그냥 신호 무시하고 다 쏘는 거야. 어차피 벌금 날아와 봐야 어때요? 회사 돈을 내는 거야. 어차피 이거 다 법인으로 등록돼 있단 말이야. 회사 돈을 벌금 다 낼 건데 뭐 문제야? 운전기사 뭐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벌금이 안 되니까 실제로 벌금이 몇만 원 이게 벌금이 되겠냐고 걔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소득에 따라서 벌금량을 엄청나게 내.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토지가 많은 사람은 세금 어때요? 많이 내야 되고 적은 사람은 조금 내고 없으면 안 내도 돼. 그러니까 놀부 같은 애들은 어때요? 돌아버리겠지. 그러니까 전놀련 결성하는 전국 놀부연합 이런 결성해가지고 막 반대하겠지. 흥분 어때요? 오빠 만세 난리 나겠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도 가장 큰 갈등이 뭐라고요? 대동법. 그러니 당시 기득권 세력인 봐봐. 기득권 세력인 서인과 남인 얘들이 뭐라고요? 지주잖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심각한 근본적인. 나머지는 정치적인 거지. 이건 뭐야? 경제적인 거지.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네 번째, 전후 무슨 사업한다? 복구사업.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복구사업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허준의 뭐야? 동의보감을 완성한다든가. 궁궐 있잖아요. 궁궐. 창덕궁이라든가 경희궁이나 궁궐을 다시 중건한다든가. 또 사고를 다시 어떻게 한다? 만든다든가. 사고가 뭔지 알지? 액시던트가 아니지. 역사를 보관하는 창고지. 실록 보관하는 창고. 요거 이거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광해군이 싹 한 거야. 그럼 이것도 어때요? 토목사업을 해야 되니 궁궐 같은 거 만들면 토목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반대편이 보기엔 어떻게 한다? 이거는 무리하게 토목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백성들은 힘들겠다. 라는 뭐가 되는 거야? 핑계거리가 되는 거야. 그게 다 나와 나중에. 인조 반정 이후에 광해군을 쫓아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할 때 지금 얘기했던 이거 이게 다 나온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나는 거죠. 그게 누구야 이제? 광인조지. 인조는 1623년부터 1649년까지 왕을 하는 사람이 인조입니다. 인조는 첫 번째로 인조의 모든 정책은 그냥 anything but 광해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해군의 모든 걸 다 뭐한다? 부정한다. 그럼 뭐야?
중립외교 있잖아. 부정해야 되겠지. 뭐 한다고요? 친, 명, 배, 금하는 거죠. 자, 인조는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데 이 인조 반정에는 자 외워야 돼. 인조 반정에는 누구 참여한지 알아야 돼. 서인, 주도합니다. 누구도 참여한다고요? 남인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배 세력이 다 어때요? 북인 대북 일파를 빼고는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이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붕당 정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함께 참여한다라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친명배금. 그래서 후금을 배척하고요. 친명한다. 다시 말할까? 모물룡 같은 애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후금이 어때? 이제 화가 나겠죠. 자기들과 친했던 광해군이 잘린 것도 화가 나는데 명나라 모문용 같은 애들에게 조선 정부가 우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군량 및 군사비를 지원해 주니까 걔들이 그걸 갖고 뭐 하겠어? 자기를 공격할 거 아니야. 당연히 화가 날 거고. 플러스 이괄의 난. 이괄이라는 아이가 인조 반정할 때 임시 총사령관까지 맡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성문을 깨고 부시고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이 누가 봐도 1등 공신인데 공신책봉에서 2등 공신책봉가 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공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중앙정계에서 좀 누려야 되지 않게. 근데 지금 워낙에 지금 북방이 중요하잖아. 저 변방으로 발령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괄같이 싸움 잘하는 애가 변방과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괄 입장에서 어때요? 그럼 나한테 뭐 고생만 뭐 누리고 네가 다 누리고 나는 뭐 고생만 하라고 이런 짜증이 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괄이 이름표 성격도 어때? 이괄이잖아. 괄괄하잖아 성격이. 그래서 괄괄, 이괄 모르겠어요? 왜 리쌍인 줄 알아? 계리, 길이 합해서 리가 두 개라고 리쌍이잖아. 몰랐구나. 자배씨. 이괄 성격이 괄괄하다고 이괄이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괄이 난을 일으켰잖아. 1624년에. 근데 이괄이 난은 1624년이고 그 이괄의 난에 잔당들이 실패했잖아. 결국 알잖아. 서울까지 점령하기 때문에 실패를 끝났고 그 잔당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후금 가는 거야. 가서 광해군을요 저놈들이 죽였고요. 쟤들은요 지금 모문영한테 잘해주고 있고요. 후금을 싫어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얘들이 맨날 길잡이가 돼서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쳐들어온 게 뭐라고요? 1627년에 뭐라고요? 정묘호란이라는 거. 자, 외워야 돼. 왕은 어디로 갔고 외워야 됩니다. 강화도로 피난을 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면 병자호란하고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병자호란 때도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하다가 어때요? 못 갔거든. 이때는 피난을 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장기 항전의 태세를 갖출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누구 입장에서? 후금 입장에서. 아, 이거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는 판단이 들었겠지. 두 번째. 의병이 이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는 의병이 있다고. 이게 누구야? 외워야 돼? 정, 봉, 수, 이, 립. 이런 의병이 이때는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의병이 일어났어. 의주, 용골산성, 이런 데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후금 입장에서는 왕도 강화도를 도망가 버렸지 의병도 일어나지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때는 무슨 관계? 형제 관계. 현재 관계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지. 왜? 우리는 명나라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 하나 더 생겨. 난 8남매거든. 형 하나 더 있는 게 뭐 8남매 형이 한 명 더 생기는 게 뭐 문제야? 형 할게요. 아무런 문제야. 모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쉽게 해결했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때 이제 얘들이 먹을 게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그 식량 삥 뜯으러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줘서 식량 주고 하니까 가볍게 해결이 됐어. 문제는 뭐냐면 청태조 누라치는 벌써 죽었고 10년 전에. 그래서 강경파였던 홍타이시 청태종이라는 아이가 왕이 됩니다. 걔가 후금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이제 국호를 청으로 바꿔. 청으로 바뀌고 스스로 뭘 칭한다고요? 황제를 칭합니다. 지가 황제가 되니까 우리에게 무슨 관계를 요구한다고요? 군, 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형제 관계는 우리가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나 군신 관계를 요구한다는 얘기고 임금은 충신은 불사이고 임금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명나라를 어때요? 버리고 청나라를 섬겨야 돼요.
이러니 우리 조선이 어떻게 할까?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뭐야? 화해하자는 뭐야? 주화파. 싸우자는 뭐야? 주전파. 주전파는 앞에 두 글자를 더 쓰기도 하죠. 척화. 화해를 배척한다. 우리 흥선대원군 척화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세력이 싸우는데 알아야 돼. 자, 요 주화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야? 최명길. 아줌마 탤런트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예, 최명길. 그 아줌마 요새 또 TV 나오던데 남편이랑 같이. 남편이 전직 국회의원 김한길이라고 있어요. 머리 허연 아저씨 있어요. 아주 상태 안 좋은 아저씨입니다. 자, 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상관없어. 좋아해도 돼. 자, 그 사람이 안철수랑 되게 친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민주당에 있다가 안철수 꼬드겨 갖고 나간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안철수 요새 힘들어졌잖아. 독일 갔잖아. 독일 갔는지 안 갔는지. 독일 갔다고 그랬다가 왜 막 오늘 빌딩에서 발견돼가지고 계단을 막 미친 듯이 내려가는 그 어마무시한 스피드의 동영상 유명하죠. 안철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인보다는 개그 캐릭터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나라에 정치인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웃음을 주는 정치인은 왜 홍준표를 보면 화가 나잖아. 근데 안철수를 보면 그냥 웃기잖아. 편집해 주세요. 다시. 철수형 미안해. 다시. 자, 이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 김상은입니다. 이제 이걸 영화로 만들었잖아. 이거 얼마나 이게 이제 조선 시대판 썰전인 거지. 말싸움이잖아. 누가 더 오르냐. 이게 이제 누구였던 거야? 이병헌이었던 거야. 이게 이제 김윤석이었던 거지. 이게 뭐야?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였던 거야. 소설을 먼저 썼잖아. 김훈이라는 형님께서 기자 출신에 김훈이라는 형님이 소설을 먼저 쓰시고 그 딸은 소설에 성공하니까 그 딸은 그걸 가지고 판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딸이 영화 제작자가 돼서 만든 영화가 남한산성이야. 남한산성 제작자는 그 딸이에요. 아 진짜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돼요. 다시 문제는 누가 이겨? 어느 쪽이 승리해? 조선은 뭐라 그랬어? 의리, 명분 이쪽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당연히 쳐들어오겠지. 이게 뭐라고요? 병자 호란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병자론 때는 왕이 어때요? 남한산성을 그러니까 왕이 강화도로 가 못 가? 못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왕이 어디야? 남한산성. 강화도로 가다가 강화도로 못 가고 남한산성에 짱 박혔다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뭐 후궁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강화도로 갔어요. 일부는. 근데 먼저 간 사람은 강화도로 갔는데 왕은 남한산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길이 막혀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래서 47일 동안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때는 의병이 있었다 없었다. 의병이 그냥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임진왜란 때 경험인 것 같아요. 의병장 열심히 한 사람 중에 잘 된 사람이 없거든요. 선조가 다 어때요? 뭐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병이 없었다는 거. 또 하나 이때는 사실 의병이 일어나기가 되게 어려웠어. 일본하고 얘들은 달라요. 얘들은 기병이죠. 압록강 넘어서 며칠 만에 서울까지 온 줄 아세요? 6일 만에 왔어. 일본이 20일 만에 온 것도 엄청 빨리 온다 그랬잖아. 압록강 넘어서 서울 오는 거나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거나 거리는 거의 똑같아요. 얘도 6일 만에 왔어. 어떻게? 말 타고 왔잖아. 일본 애들은 뛰어왔는데 이 찐이 말이면서 뛰어왔는데 얘들은 말 타고 날려왔어. 6일 만에 왔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얘들은 작전이 달라가지고 그 10만 명 넘는 군대가 그냥 한 번에 다 온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의병은 뭐 하는 거라 해서 주로 보급품을 어떻게 한다. 뒤에서 약탈해 먹는 게. 그래서 일본군의 진격을 느리게 하는 건데 얘들은 10만 명이 그냥 막 뭐 어때? 의병이 몇백이나 몇천 명 있다고 표현해. 그 1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의병이 다 들판에 와. 그건 자살행위지. 우울증 말기 환자들도 그런 짓은 안 해. 그래서 이때는 의병 나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얘들이 이제 산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지 이때는. 그래도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그 유명한 뭐라고요? 삼전도의 개구력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